그 질문 해주신 강연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생겨서 여쭤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신촌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고 이제 개발 운영 협업에 관심이 있어서 SPI에서 주최하는 행사여서 여기 참여를 했는데 이게 맹그로브 신촌을 보니까 정말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도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맹그로브 신촌이 보여준 지표들이나 아니면 뭐 SPI 방송하셨던 걸로 봤을 때는 정말 크게 성공을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신촌 지역의 대학생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대 자체가 거의 100만 원에 근접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원룸이나 아니면 저희 학교에 있는 기숙사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더 저렴하고 어찌 보면 여기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뭐 라운지 서비스들도 학교 내부의 캠퍼스로서는 이미 제공이 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맹그로브 신촌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캠퍼스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런 점에서 질문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PPT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조금 약간 공간 비즈니스 자체를 더 키우셔서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 개발업을 넘어선 가치 자체를 추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공간 비즈니스가 한국에서 더 발전하고 개발이 되는 게 그렇게 대표님이 제시해 주신 목표처럼 뭐 사회 자체를 바꾸고 개혁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일단 다시 여쭤볼게요. 첫 번째 질문은 주변에 그 연세대학교 기숙사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? 한 학기에 80만 원 정도. 월에는 그럼 한 20만 원 초반에서 초반대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이제 아마 외국인 학생이나 뭐 이런 거에서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48만 원 정도 해요. 그게 외국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공급이 많진 않죠. 한 달에 20만 원은. 근데 저희가 트리오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처음에 타겟 프라이스가 54만 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원룸 같은 데 보면 원룸 가격도 신촌이 싸지는 않아요. 그냥 안타깝지만 현실이거든요. 저는 그 티어를 3개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고시원이거나 좀 열악한 주거가 있어요. 상품 자체가 열악한 거. 이게 30-40만 원대가 있고 이제 50에서 한 80까지 되는 원룸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는 이 세 가지 중에 오피스텔, 아파트는 저희가 잘하는 영역은 아니고 저희가 되게 잘하고 싶은 영역은 아니었어요. 근데 밑에 영역은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. 기업이 할 수 없다. 이건 나라가 해야 되는 거 같아요. 근데 가운데였거든요. 그래서 그 말은 20만 원대는 저희는 하면 안 되긴 해요. 그거는 내가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데 회사로서는 하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이 회사가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고 성장하지 못하면 저희도 회사인데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미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쪽은 공공한테 저희는 양보를 했어요. 저희가 손대지 않겠다. 나머지 이제 요 중간에 있는 원룸의 영역인데 원룸의 영역 안에서 저희가 주변 시세보다 신축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주변 시세에서 15%포인트, 20%포인트를 넘지 않으려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계속 만들고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.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 가이드라인에 안 맞으면 시작을 안 해요. 근데 최근에 있는 이제 비극은 현실인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가격이 25% 이상 올랐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개발 기간에 있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준공한 다음에 이제 담보대출을 하는 금리가 있는데 원래는 PF보다 담보대출이 낮아야 되잖아요. 담보대출이 3배가 된 거예요. 근데 그럼 이 사업장이 이제 디폴트라고 하죠. 디폴트 선언을 할 거냐? 아니면 가격을 반영해서 이걸 이어나갈 거냐의 선택이었는데 저희도 괴로웠어요. 저희는 정말 좋은 프로덕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내고 싶었거든요. 제가 제일 경계하는 말은 이 골수까지 빼먹는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. 하나의 어떤 프로퍼티 만들어서 끝까지 빼는 거. 그게 하나는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건 회사가 될 수 없고 브랜드가 될 수 없잖아요.
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납득 가능한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지만 여기는 가격을 올렸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메이크업 했느냐는 세상에는 여러 세그먼트의 고객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세상에서 5%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. 나머지 95%가 있고 각자의 상황과 뭐 이게 있으니 저희가 그건 마케팅으로 좀 풀어낸 건데 앞으로 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인데 사회적인 지금 의지가 있는 자본이랑 일하고 싶긴 해요. 그러니까 돈을 끝까지 버는 자본은 저희가 정말 꼭 이래야 되는 게 아니면 안 하고 싶고 의미 있는 그 결과를 만들고 싶어하는 자본도 저는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골수 끝까지 빼먹지 않는 그런 자본이랑 일하면 프라이싱에 대해서 합리적인 프라이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게 저는 기금이라고 생각하긴 해요. 기금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그 기금이 조금 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면 좋겠다. 거기서 나오는 프라이스가 조정되는 건 우리 이익으로 안 가져가도 되는데 고객한테 돌려드리고 싶다. 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임대형 기숙사를 이렇게 미친 듯이 계속 3년 동안 정부에다가 해주세요 하는 게 이렇게 하면 가격이 떨어져요. 저희는 그거를 프로핏 맥시마이즈로 안 가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드는 게 목표긴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려워요. 건축비도 올랐고 금리도 올랐고 그 안에서 만약 나중에 이제 커리어를 잘 개발하셔서 자산공사에 가시면 욕 나올 거예요 진짜. 아무것도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건 현실이 있죠. 두 번째 질문은 그 질문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는데 저는 제가 사회 번역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에 필요한 대안 하나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요. 누군가는 우리 걸 좋아하겠지. 저희가 누군가의 페인 포인트를 바라본 건데 이걸 바라보고 만들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입장에서 더 쾌적하고 나은 합리적인 대안을 볼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그게 기여라고 생각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로컬 스티치도 계시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으세요. D&D도 계시고 사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막 온라인 리테일이 발달한 게 막 사회 변혁과 앞에 깃발 드는 건 아니지만 풍족하게 만들었잖아요. 그냥 이런 회사들이 최적화를 만들고 더 좋은 오퍼링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세대별 앞에 세대별 주거 서비스 리뷰에 저희가 마케팅을 정말 잘해요. 주로 지금까지는 하이 초년생들한테 어필하는 주거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 개발 하시는 것 같은데 네. 두 번째 세그먼트나 세 번째 세그먼트 또는 이 두 개를 융합한 상품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네, 하고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나 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설회사가 다 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이랑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그 관에서 관심이 많으세요.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분양의 끝 시장이 아니라 뭔가 안정화가 되면 관에서 예를 들면 택지 분양을 한다고 할 때도 목적을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던가 좀 앞으로 이거는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이랑 얘기하고 있고 이쪽은 그냥 회사들이랑 얘기하고 있어요. 이쪽은 아마 웬만한 회사들은 다 관심이 있어요. 공유주거를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이 그러면 직장인과 학생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돼요? 직장인과 학생 비율이 추산이 되는데 학생이 한 65 정도. 35나 65. 그 직장인 35나 예, 35.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서 롱텀으로 살겠다 결정할 수 있는 직장인 분과 네네. 아니면 학교 딱 이제 하고 끝나면은 이제 사실상 뭐 전세를 가든지 그렇게 될 학생분이랑 이렇게 명확하게 다른 집단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직장인이 만약에 많다면 이게 좀 더 롱텀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고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 기간이 네. 그 이상으로도 살 수 있겠고 뭐 오퍼레이팅 하시는 역량에 따라서 2년을 3년을 살게 할 수도 있으면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길게 네, 그 생각이 있습니다. 있고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1인 가구로 1인 가구 얘기잖아요. 지금 이쪽 맹그룹의 현재 비즈니스는 독립을 한다고 했을 때 이분이 1인 가구가 아닌 순간이 언제냐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왔거나 아니면 커플이 돼서 뭔가 다른 걸 갔거나 이런 거거든요. 그렇지 않으면 계속 1인 가구인 거예요. 한번 독립을 했다 하면은. 근데 그 기간을 저희가
뭐 정확하게 추산은 못 해봤는데 뭐 데이터 포인트에 따라 좀 달라요. 36개월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5년보다 더 60개월 이상 되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냥 60개월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냥 추정을 해요. 한 번 1인가가 되면 한 60개월 있겠거니까 이건 가설이에요. 데이터 포인트 36개월이에요. 짧아요. 근데 60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 안에서 계속 혼자 살았으니까 뭔가 주거를 할 거잖아요. 하겠죠? 네. 하겠죠. 이 사람이 딴 거 하지 않나? 근데 지금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맹그로브에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52개월이 딴 데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52개월을 어떻게 맹그로브의 수요를 늘려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트 콜리빙의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콜리빙은 굿스타트고 사회초년생들한테 매우 좋고 모든 풀퍼니시드일 때 더 좋거든요. 근데 30대 중반에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내 가구가 생기고 취향이 생기는 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객 문의를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프로덕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는 프로덕트 자체는 내 고객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정말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꼭 맹그로브를 가야 되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. 그리고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우리가 쉐어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? 이렇게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 시장에서 얼마나 될까? 그 네모 박스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방금 말씀 주신 거랑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. 이제 다른 나라를 임대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와중에 초신한테 하우징이랑 개념적으로 홀딩이 발생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임대주택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콜리빙들이 그 성공적인 콜리빙 플랫폼들이 생긴 것 같거든요. 장기적으로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뭐 이걸 뛰어넘고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니면 다시 그런 법규나 이런 거 바뀌는 것들에 따라서 다시 어느 정도 가장 보편적인 층이 있는 임대주택 층이 두터워지면서 콜리빙이 다른 형태로 더 발전해 나갈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고요. 저의 그냥 개인적인 가설은 뛰어넘어간다이긴 해요. 나이지리아가 은행 시스템이 없지만 모바일 뱅킹은 가잖아요. 안 할 이유가 없고 받아들여지고 익숙해지면 저는 그 사회에 맞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지금 콜리빙은 저희도 그렇고 로컬 스티치도 그렇고 에피소드도 그렇고 홈즈도 그렇고 잘하고 계시거든요. 아마 다 저희랑 비슷한 퍼포먼스일 거예요. 그리고 팀들이 더 잘할 거거든요. 그러면 이 플레이어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. 이걸 뒤로 돌린다고 하면은 뭐 LH가 또 나서야 되는데 LH는 저는 나선다고 해서 임팩트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. 조금 오늘 무슨 투자 설명회 온 것 같아요. 투자분들이 예상하실 텐데. 좋은 운영 모델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허들이 좀 많은 시대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담보대출이 올라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감수했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, 뭐 종부세나 여러 가지 팩트들 중에 운영하시면서 제일 좀 이 사업에서 해보니 어렵다라는 부분이 좀 더 있으신지, 굳이 순서를 좀 몇 가지 꼽자면, 대출분들이 피땀 눈물이에요. 지금 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어려운 거밖에 없고 그냥 아직 시장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 시장은 오기 전에 몇몇 그 앞서 있는 뭐 이런저런 각자의 이유로 이거를 하기로 마음 먹은 곳들이 남아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. 왜냐하면 간단한 반증이 대기업들이 다 운영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웃소싱으로 끝나잖아요. 사업 철수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그 힘든 거 와중에서도 각자의 나름의 사업 모델로 이걸 풀어나가는 걸 찾아내고 있고 가고 있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가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저희를 둘러싼 환경이 흑마진에다가 끊임없는 정말 영혼을 갈아넣는 오퍼레이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품격이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. 이쪽에 투자하는 분들이 그 아까 골수를 빼먹는다가 저는 만연하다고 생각해요. 정말 어딘가에 그 비용을 지불할 생각도 없으세요.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피땀 눈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앞으로 어떨까? 그러면 앞으로는 전 좋다고 봐요. 왜냐하면 그 협상력이 달라진 걸 느끼거든요. 분양이 끝난 시장을 생각을 하는데 분양이 계속되면은 저희는 여전히 할 일은 없어요. 그것만큼 아름다운 시장은 없거든요. 우리나라의 분양은 다른 산업 그 어떤 거랑 비교해봐도 이만큼의 ROE는 없어요. 에퀴티 리턴이 최고거든요. 근데 만약 그게 끝났을 때 이 사업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할 거냐? 그럴 수는 없거든요.
저희는 오피스텔 국가 분양 망쳐가지고 들어온 것도 저희가 만들면 그냥 운영이 돼요. 그러면 저희는 밸류 프로포션이 생긴 거죠. 앞으로의 시장, 불확실한 시장, 우상향이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클이 예전보다 이제 올라갈 때 크게 그러니까 좀 진폭이 생길 거예요.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희 밸류 프로포션이고 앞으로가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에 쉐어하우스를 잠깐 살아봤어요. 잠깐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한 6개월, 7개월 정도 살아봤고 이제 맹그로브 그 중인 정도 사이즈의 그런 데를 살아봤었는데 살면서 뭐 다양한 장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뭐 그랬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당연히 다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엄연하게 있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계약보다 우선시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주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긴다거나 혹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임차 그 차임을 안 내고 있다거나 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명도 이슈라든지 혹은 뭐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공동체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, 사실.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뭐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건 할 생각이 그게 그러니까 없지 않고 있으시고요. 근데 저희가 뭐 강남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는 시멘트로 경기를 막고 나간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 정도의 악성은 없는데 그 비율도 적어요. 비율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손에 꼽아요. 한 손에 꼽는 정도의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슈여서 저희들 걱정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다행이다는 있고 그리고 다 있는 거예요. 여기서 뭐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도 있고 미납에 대한 문제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특약 안에서 서로 입주할 때 계약을 했던 룰 안에서 해결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막 법정까지 갔느냐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. 근데 이슈가 됐던 경우에 이제 확실히 성격 장애나 이런 케이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오페레이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되게 큰 문제인 게 이 공간을 같이 쓰잖아요. 누군가한테 집인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.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그럼 저희 사업이 끝난 거예요.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좋은 커뮤니티 그리고 좋은 어떤 좋은 어떤 타런트 들어오신 멤버들을 잘 받을까? 그거는 숙제라고 생각해요. 이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뭐 필터링도 3번을 하고 그러니까 필터링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는 이런 사람이 모여요라고 뭐 소프트하게 내보내고 만나서 투어를 하고 그때 문제 생기고 리포트하고 뭐하고 이제 오퍼레이션하게 푸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끝까지 풀리지는 않고 계속 해내야 되는 그냥 오퍼레이터의 역량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만 더 하나 질문 드리면 그러면은 시간 괜찮아요. 마지막으로 네. 그 임차인을 받을 때 네. 처음에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자르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? 그게 굉장히 트리키한데요. 굉장히 트리키한데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케이스 많이 없는데 한 번은 행동이 좀 이상하신 거예요. 임차인이. 그러니까 나는 맹그로브에 왔다 이제 계약을 하고 가실 때 보통 계약금 정도 내고 가시는데 계약금 말고 잔금을 다 한 번에 내버리고 가시고 그 맹그로브에 들어왔다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. 이게 리포트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끼리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저희는 안타깝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까 이 계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돌려드린다라고 해서 말씀 나눠서 한번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. 그런 게 어려웠죠. 그러니까 그때는 대표만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할 수 있으니까 가서 하려고 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. 근데 그런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어요. 그 외에는 그 정도. 네, 조항태 대표님 질문 여기까지 나왔습니다. 네.